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책의 몇몇 챕터만 훑어보고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멋대로 짐작해버렸죠. 당신의 고통을 보고는 그 슬픔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것이라 단정했고 당신의 침묵을 재단하며 그것을 항복의 신호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충실함을 의존성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내심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으로 일궈냈습니다. 세상은 본래 당신과 같이 깊이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납작하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든 버려도 안전한 존재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시선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쓰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오해받도록 운명 지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장르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서사였죠.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멈춤을 설계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추락을 보며 축배를 드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할 정도로 치밀하게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신만의 부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측 가능성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당신이 정해진 각본에 충실할 것이라 확신하며 당신의 감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신노름에 빠져 있었죠. 예측 가능한 행동은 조종자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지도를 셔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 게임이 처음부터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반응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변호하기를 멈췄습니다.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을 굳이 예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요란한 연극도 박수갈채도 없이 그저 반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방향을 틀었고 당신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걷는 방식이 달라지고 숨쉬는 방식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한때 당신의 이야기를 연출했던 사람들은 문득 자신들이 잘못된 대본을 들고 텅 빈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세워놓은 제4의 벽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연출할 수 없는 현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분노보다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대립에 대비하고 있었고 당신의 고통을 무기 삼아 맞설 준비를 마쳤으며 당신이 터뜨릴 모든 감정의 폭발에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은 끔찍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그것은 상상력과 멋대로의 추측,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이 이미 그들을 초월해 진화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의심의 공간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낡아빠진 전술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결말을 새로 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역할도 맡을 수 없는 이야기의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마지막 독백이 되는 클라이맥스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드러낸 그들의 무의미한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다시 읽을 수 없는 챕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당신이 운이 좋았다고, 당신이 변했다고,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이 가진 마지막 위안, 즉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위태롭게 이어 붙인 척추로 이 모든 것을 홀로 해냈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무대 위로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닌 모든 힘은 한 조각 한 조각, 혹독한 고통과 깊은 통찰, 그리고 처절한 자기 객관화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의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스스로 펜을 쥐고 있고 그들이 끼어들 자리는 새로운 페이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양 쏘아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이 지정해준 역할을 배신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얕잡아봤던 존재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의 균열을 일으키고 자신의 직관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오만해지고 차가워졌으며 멀어졌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짓말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스스로를 번역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 손에 성냥을 쥐어주고는 불길이 치솟자 당신을 탓했을 때 당신은 불을 내뿜은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값싼 좌석에 앉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해하며 당신을 지켜볼 뿐입니다. 보세요.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은 단순히 당신이 일어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당신이 어떻게 일어섰느냐에 있습니다. 우아하게, 절제하며 복수를 갈망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예상했고 당신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진화였습니다. 진화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행진하지도 인정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도래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는 다른 종류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조용한 종류의 주목,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 분위기로, 그리고 당신의 다음 반응을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느끼는 갑작스러운 불편함으로 말하는 그런 주목 말입니다.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을 수 없음이 바로 그들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따끔한 상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스타일, 당신이 했던 말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깊이는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에 지닌 것은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련의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길이 치솟을 때 떠났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을 버렸으며 당신의 고요함을 조롱했고 당신의 더딘 발걸음을 비웃었으며 당신의 재탄생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결과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유령처럼 그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날카롭고, 더 용감하며, 더 온전한 존재로.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조연이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장면에 나타나지 않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들이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은 그들이 미처 알아챌 만큼 똑똑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처럼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청사진을 보여줄 빚이 없습니다. 번데기를 보고 무덤이라 불렀던 자들에게 변태의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갑작스러운 행운이라 생각하게 두세요. 당신의 역할은 결코 그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질서를 파괴하고 이야기의 후반부에 등장하여 서사 전체를 훔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우라는 그 반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 앞에서는 어떤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 그들의 거짓말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감, 그들의 권력이 휘어질 것이라는 불안, 그리고 그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거만해서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던 존중입니다. 이제 그들은 침묵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신 때문에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각성 때문에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확장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당신의 자세에서, 당신의 목소리에서, 당신의 결정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누가 묻느냐에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악당으로, 때로는 미스터리로, 때로는 교훈으로. 하지만 언제나 당신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되감아보는 반전이며 그들의 연극에 균열을 내고 스스로의 각본을 직시하게 만든 예측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감정적이며 관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복귀 말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기립박수가 필요한 그런 재등장을 예상했죠. 하지만 당신의 재등장은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증오가 아닌 집중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재건을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묵을 패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고 계획 위에 계획을 더하며 더 이상 그들의 서사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소음이 아닌 충격과 함께였습니다. 당신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이 쌓아 올렸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나고 주저하며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내어주던 과거의 당신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정한 부분을 암기했고 당신의 행동 패턴을 목록으로 만들었으며 당신의 반응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이 침묵을 부서짐과 동일시하는 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재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곳을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사진 전체를 파괴하고 새롭고 흔들리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당신의 눈에서 허락을 구했지만 마주한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규칙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는 줄을 당기곤 했습니다. 적절한 말을 던져 죄책감, 의심, 그리고 관계를 매듭짓고 싶어하는 당신의 필요를 자극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조용한 종류의 전쟁, 모든 것을 재배선하고 모든 기준을 재조정하는 그런 전쟁. 당신은 상처를 핥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점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약점까지도요. 당신은 암살자처럼 날카롭게 감정 없이 당신의 결점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당신은 단지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체계를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그 체계는 그들이 살고 있던 환상을 파괴했습니다. 환상은 오직 혼돈 속에서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존재감은 그 자체로 정밀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체화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모든 교훈, 모든 흉터, 모든 산산조각 난 기대를 온몸으로 품고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제공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붕괴였습니다. 그들이 한때 쥐고 있던 권력은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의미해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성장만으로도 그들의 환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당신의 옛 모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그것을 지나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구조 자체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보며 익숙한 구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누르던 버튼, 당기던 레버,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입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봉인되었고 강화되었으며 명료함이라는 암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부드러워지거나 희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들의 구조물을 흔듭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동의 없이 그들이 지었던 모든 것을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성장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설계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더 요란한 움직임도 극적인 퇴장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경계선, 그리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단단한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초연함은 그들의 환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환상은 당신의 참여, 당신의 방어, 그리고 당신이 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려는 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요구하기를 멈췄을 때 환상은 깨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라는 유령과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당신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의 놀라운 점은 과거를 되돌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건은 과거 위를 완전히 새로 포장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로 사용했던 순간들 위를 포장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착취했던 당신의 부드러움 위를 포장했습니다. 당신은 취약함을 전략으로, 침묵을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낡은 각본을 반복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허둥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이 만든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힘들이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 틀을 부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말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거짓말의 바깥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결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거나 결말을 왜곡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없이 스스로를 다시 써내려갈 때 그것은 당신이 결코 그들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침묵 속에서 겪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평판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접근 권한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일격입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워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지워짐 앞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처럼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방으로 걸어 들어가면 온도가 바뀝니다. 당신이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약점의 부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설명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존재감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달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권력이라는 환상은 부스러져 내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쓸모 있을 때 당신에게 환호했습니다. 당신의 빛이 오직 그들에게 편리한 곳에만 그림자를 드리울 때, 당신의 정직함이 부드러울 때, 당신의 공감이 순종적일 때, 당신의 목소리가 돋기에는 충분히 크지만 도전하기에는 결코 크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받아들이기 쉬웠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으로 향했을 때,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를 희석시키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영웅이 아닌 방해꾼으로 재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화가 불러일으킨 불편함을 탓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역할을 다시 썼고 당신의 존재를 칭송했던 챕터들을 지웠으며 당신을 평화를 깬 악당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화라고 불렀던 것은 언제나 당신의 조용한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구원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당신의 자기 희생 위에 자신들의 균형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강인함이라 부르고 당신의 탈진을 우아함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결사, 치유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의 혼돈을 지탱하는 척추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역할을 그만두었을 때 이야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이 당신의 순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서사가 바뀌었습니다. 영웅은 배은망덕하고 차갑고 거칠며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많이 알며 너무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악당이 된다는 것이 관용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대신 자신의 불꽃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십시오. 자랑스럽게 그 악역을 연기하십시오. 반전은 당신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양면성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 없는 빛이 어둠만큼이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태양이자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원하지만 통제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용서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동시에 잊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당신은 기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히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낸 안전한 버전의 당신, 즉 결코 떠나지 않을 사람, 언제나 이해해줄 사람, 부서질 때까지 휘어질 사람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아함으로 포장된 불편한 명료함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아닌 혼란 속에서 말이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각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보았고 그들이 결말을 뒤집기에는 너무 일찍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위험하고 너무 강렬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었다는 그들 나름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을 트로피처럼 몸에 지닙니다. 고통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잔인함이라는 거짓된 생각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치유제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치유하는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들은 당신의 통찰력을 원했지만 당신의 독립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원했지만 당신이 그 등불의 주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양분 삼아 돌아가는 이야기에 다시 편입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자기중심적이라 부르고 당신의 고독을 이기적이라 말하며
당신의 평화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분필로 쓰여 쉽게 지워지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뼈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각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각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최고의 캐릭터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온전해진다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은 힘의 맛을 냅니다. 자만심 가득한 힘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순수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우면서도 무자비할 수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만질 수 없으며 사랑이 넘치면서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영웅과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악당. 둘 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특히 당신이 그들에게 편리할 때만 당신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는 어떠한 설명의 빛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빛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그림자는 부정했던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베풀음 속에서 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변했을 때 당신이 사탕을 나눠주듯 용서를 베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잔인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잔인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함은 당신이 밤에 더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거짓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면제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이 남긴 침묵 속에서 뒤척이며 지금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지 과연 자신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기나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악당으로서의 면모는 결코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그들의 기대에, 그들이 편집한 역사의 기록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행위를 통해 당신은 그들이 서술하려 했던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 모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폭풍우이자 안식처가 되고 칼이자 치유자가 되는 것. 당신은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피 흘리는 동안 웃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책장을 넘겼고 당신을 예상치 못한